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케미칼과 한국물가정보의 2라운드 3경기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2라운드 2경기 킥스와 셀트리온의 대결이었었는데요. 무려 7시간이 넘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불금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혈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대결이었고요. 또 최정 선수와 백공석 선수의 멋진 또 승부도 볼만했었고 전체적으로 아주 열띤 한 판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대국에서 승부가 가려졌었는데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현재 순위와 함께 양팀 라인업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2라운드 2경기 진행이 됐습니다. 화성시 코리오가 이전 전승을 거두면서 1위 자리에 꿰차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과 한국물가정보 1라운드에서는 좀 명암이 가려진 결과였어요. 그렇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킥스를 상대로 1승을 거두면서 출발이 괜찮았고요. 물가정보는 1라운드에서 1승 4패로 패하면서 첫 스텝이 조금 꼬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결, 오늘 이 2라운드에서 조금 더 좀 필사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더가 어떻게 짜여졌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2라운드 3경기 1국에서는 박건호, 박하민 선수를 2시간 대국의 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좀 긴 바둑에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과 기풍을 지니고 있고 두 선수는 동갑내기에 입단도 같은 해 했습니다. 어느 정도 라이벌 의식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어떤 경기를 펼치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2국입니다. 이창석, 신민준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는 속기에 출전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속기에서 나란히 패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은 1시간짜리 바둑에 나와서 뭔가 좀 다른 시도를 양팀 감독이 한 것 같고요. 네. 신민준 선수는 어느덧 한국 바둑의 탑5에 들어서 있고 이창석 선수도 바둑 리거로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3국부터는 속기 대국입니다. 송태곤, 안정기, 오지명 맞대결이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리거로서 복귀한 지난 라운드, 첫 라운드에서는 패점을 기록했고요.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두 선수 중 한 명은 좀 꿀맛 같은 1승을 거두게 되겠네요. 가장 기대되는 한 판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철원, 강동윤 선수가 만났어요. 이제 어느덧 베테랑이 된 두 선수의 만남이고 기풍적으로도 공격과 타겟 만남 그리고 항상 치열한 바둑을 두는 두 기사이기 때문에 뭐 네임뿐만 아니라 이름뿐만이 아니라 바둑 내용적으로 정말 기대되는 한 판입니다. 네, 오늘 27번째 만남입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대국 변상일, 허영호 선수. 이 대국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변상일 선수는 최근 바둑 내용을 보면 정말 한꺼풀 벗고 좀 물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허영호 선수도 작년에는 상당히 부진했지만 올해는 서서히 좀 회복세입니다. 또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좀 더 네. 남다른 책임감으로 대국에 임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전 경기 상대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1, 2국의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박건우 선수와 박하민 선수가 일단 4년이 지났는데 4번 만나서 박건우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약간 의외고요. 기풍이 비슷한 두 선수인데 박하민 선수가 조금 껄끄러워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는 이창석 선수를 상대로 세 판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참 명장들답게 아주 재미난 오다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3지명 크로스 대결과 함께 세 판이 모두 맞지명 대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붙었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사실 지난 라운드에 패한 또 1승 4패로 패한 물가정보 쪽에서 조금 더 부담이 되면서도 필사적인 각오로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1, 2국은 미리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케미칼의 2라운드 3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2라운드 3경기입니다. 포스코케미칼, 한국물가정보 포스코케미칼의 대결이고요. 지난 3년간의 대결에 있어서는 포스코케미칼이 좀 더 우승 적이 많았었고요. 자, 2라운드 3경기 1국입니다. 박하민, 박건호. 사실 박건호 선수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카드인 것 같아요. 박건우 선수는 역시 긴 바둑에 좀 잘 어울리죠. 지난 라운드에서도 김지석 선수를 상대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등판을 했습니다. 바둑판이 많이 메워져 있고요.
네, 1라운드에서 조금은 긴장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두 선수, 안정기, 송태곤 선수의 만남이죠. 네, 두 선수 빨리 이제 1승을 거두고 적응을 하고 이제 리그 좀 차차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선수인데 연패냐 아니면 꿀맛 같은 1승이냐 간절한 두 선수의 만남입니다. 상대 전적은 1대 1입니다. 자, 이창석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도 5시부터 진행이 됐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1회가 주어지거든요. 네, 바둑은 이제 초반을 넣어서 중반에 돌입한 모습이고요. 먼저 포스코 케미칼의 삼지명 이창석 선수 2015년에 입단에 성공했고요. 지난 1라운드에서는 윤준상 선수에게 패배했습니다. 한국 물가 정보를 이끌어가는 주장 신민준 선수 2012년에 입단했고요. 지난 라운드 송지훈 선수에게 패배를 했어요. 네, 송지훈 선수가 그 바둑은 상당히 잘 뒀고 신민준 선수 리그 통산 성적이 딱 43승 43패 50%네요. 두 선수의 만남 앞서 보신 바와 같이 3대 0으로 신민준 선수가 세 판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KB리그에서 두 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또 지금 룰과 같은 1시간에 1분 1회 농심대 예선전에서도 대결을 펼친 바가 있네요. 네. 진행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순 어떻게 이어졌는지 쫓아가 볼까요? 네, 신민준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바둑이 따낸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소목을 2개를 갖다 놓은 포석은 상당히 오랜만에 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여기서 날리자 굳히는 포석은 가끔씩 두어지기는 하는데요. 네. 실전에는 날리자로 먼저 걸쳐갔고요. 그러자 우하기를 같이 걸쳐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씌워간 것은 최근에 아무래도 먼저 씌워가면은 백이 받아주는 것은 조금 당했다라는 이론이 있어서 백이 같이 씌워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씌워가니까 붙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흉내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 좌하기와 우하기의 변화를 잘 보시죠. 흙이 젖혀가니까 백이 받아주는 것은 흙이 이제 선수로 처리하고 우하기를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부터 또 흉내 비슷하게 우하기와 좌하기가 정확하게 흉내 바둑이 되어 있죠. 젖히니까 여기서도 받아주는 것은 흙이 선수로 처리하고 우하기를 먼저 가기 때문에 네. 똑같이 젖혀갑니다. 두 선수가 좀 예상치 못한 변화였을 텐데 이렇게 두니까 백도 같이 끊어가고요. 어느 순간 서로 어쩔 수가 없었던 거군요. 네, 흙이 사실 여기서 우하기를 잊고 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시원하게 드러냈습니다. 시원하게 네. 따내면서 정말 흉내바둑과 같은 우하기와 좌하기가 정확히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 진행은 개인적으로는 좀 흙 쪽에서 약간 재미없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형태가 나오면 바둑판이 좁혀지면서 아무래도 선착의 효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흙이 먼저 큰 자리를 선점해 나가는 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렇게 네. 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는 흙이 뭐 조금이라도 좀 재미없는 진행이 아닌가라는 느낌은 있고요. 이제 서로 큰 자리를 차지를 하고 좌상 쪽으로 흙이 다가갔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이제 이 진행은 서로 많이 나오는 진행으로 이제 됐고요. 우상기를 이제 벌려가니까 흙도 양쪽 큰 자리를 벌리고 여기서부터도 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우상기를 받아줄 수도 있는데 받지 않고 이쪽을 바로 붙여간 것이 상당히 강수이자 네. 응수타진이었고요. 이곳에서도 백이 전혀 물러서지 않고 단수를 쳤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패를 바로 걸어가면서
팩감을 썼죠. 흙은 단수라든지 아주 큰 팩감이 없어서 이렇게 팩감을 쓰고 제압하는 결말이 됐습니다. 네. 이 결말은 뭐 부분적으로는 흑도 우상귀를 두 수를 연타를 하면서 지키지 않아도 한 점을 제압하면서 우상귀가 정리가 됐고 백도 상당히 두터워져서 서로 큰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붙여서 끌어서 둔 것도 이 좌하기 쪽의 두터움을 이용한 수법이고요. 자리를 잡고 벌리니까 여기서도 이창석 선수가 상당히 실리에 민감한 수법으로 여기서는 뭐 다른 넓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우하 쪽을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두어서 하변이 살게 되면 집으로 큰 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씌워가면서 흑이 공격을 하는 흐름이 됐고요. 백은 이제 하변 쪽 흑진을 깼기 때문에 집으로는 앞서고 이 돌만 살아나가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전에는 네. 밀고 붙인 곳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실리 그리고 흑이 이제 공격을 하는 흐름이 되겠고요. 판은 상당히 좁혀졌기 때문에 중앙전 그리고 우변으로 이 전투가 번져나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 흑의 공격에 있어서 우변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 당장은 이 돌 자체가 잡힐 돌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지끈 끊어가더라도 흑도 약점이 있고 이쪽으로 또 돌파하는 백의 수법이 있어서 잡힐 돌은 아니고 뭔가 두텁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이 한 점을 나중에 압박한다던가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단곤마이기 때문에 뭐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격을 통해서 우변 한 점을 좀 엿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뭐 당장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백도 여기 젖히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이런 곳 찝어간다든지 해서 모양을 자연스럽게 정비하는 것도 있겠고요. 바로 끊어가는 것은 조금 서로 모험입니다. 끊어가고. 뭐 있거나 이렇게 모양을 채워야 되는데 네. 백도 끊어가면서 반격을 하면 이것은 이두점도 확실치 않거든요. 네, 막아서 정리를 하네요. 찝은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은 백이 여기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이고 어딘가를 지키면 단수가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막는다든지 네. 이쪽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부터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집으로 좀 득을 보면서 서서히 쫓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하변 백은 살아있는 형태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은 뭐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손을 빼더라도 하나 단수 당하는 것은 나쁜데 막으면 호구 쳐서 네. 이제 돌이 7개 늘어져 있고 백이 먼저 두면 이제 사는 형태죠. 흑이 이쪽으로 오더라도 건너가는 수가 있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우하 한 점을 넘어가는 것까지 흑의 선수가 된다라는 거였군요. 네, 이렇게 두면 부분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예. 다음에 흑이 사활을 추궁하게 되면 이제는 못 살아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공격과 타겟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창석 선수는 6분 정도, 신민준 선수는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좀 시간과의 싸움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중앙전이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중앙전이 되면은 서로 조이기에 몰려서 뭐 1분 바둑을 두게 되겠고요. 이창석 선수는 이제 2015년에 입단을 했고 1국을 두고 있는 박건호 선수, 박하민 선수와 같은 시기에 입단을 했습니다. 두 선수가 같은 시기에 입단을 했고 그 당시 이제 최재형 선수라든지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미 바둑 리그에서 활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창석 선수는 2년, 3년 전인가요? 퓨처스 리거로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둑 리거로서 자리를 잡았고 올 시즌 임하는 각오를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다부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워낙 또 화제가 됐던 기사였기 때문에 네. 작년에는
많이 아쉬움을 남겨주는 성적이었어요. 네, 올 시즌에는 다시 재작년에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각오고요. 신민준 선수는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주장이 되겠다. 물가정보에서 이제 강동현 선수와 함께 투톱을 작년부터 이루고 있고요. 작년에도 주장으로서 이제 활약을 했었죠. 팀을 포스트 시즌에는 올려놨습니다만 올해는 우승으로 이끌겠다. 아주 다부진 각오입니다. 자, 신민준 선수 급하지 않게 날일자로 두면서 천천히 쫓아가고 있죠. 우선 하변 쪽에 단수 친 것이 아주 기분 좋은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곳 단수 친 것이 두텁게 정리가 되었고 날일자로 두면서 우변 쪽을 당장 공격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텀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제 결국은 전투보다는 네.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종반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를 가려고 네, 가나요? 이창석 선수가 오히려 그쪽을 뚫고 나옵니다. 사실은 뭐 여기 어딘가 지켜두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흙도 살아있느냐 이런 거죠. 흙도 두터움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흙이 먼저 이런 곳을 가게 되면 이한점이 외로워질 수가 있어서 선악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흙도 여기를 계속 받아줄 수도 있지만 바로 우변 쪽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우변을 성공 갈 수 있겠는데요. 여기도 가만히 나오게 되면은 모양이 좋지는 않거든요. 당장 뭐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이렇게 끊게 되면 좌변 백돌이 바로 끊어져 버리죠. 이건 백이 안 되겠죠. 그렇네요. 네, 여기 나왔을 때 형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나와서 물어봐도 백이 어떻게 받는지 궁금. 네, 네. 바로 물어보죠. 만약 백이 치받아서 받는다면 네. 그 다음에는 정리가 수월해지는 건가요?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있는 수가 절대 선수거든요. 단수 치고 이렇게 나오면 결국 두 점이 끊기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물러나서 받을 수도 있고 바로 끊어가더라도 이제 끊어가면 백의 의도는 뭐 이쪽으로 나오는 수를 볼 수도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다든지 네. 막으면은 이렇게 한 점 빵따냄을 주더라도 잡는 수가 가능해지거든요. 이창석 선수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지금 여기 두면 좌변 쪽 다 흙의 수중에 들어가거든요. 네. 꼬리는 떼어줄 생각인 자, 건가요? 근데 지금 꼬리가 크다고 인공지능들이 일제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꼬리가 딱 봐도 20집 가까이, 20집 약간 안 되는 정도의 실리에다가 이 흙돌이 완벽하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꼬리를 내어주고 이 석점을 공격하겠다라는 결정이기는 한데 네. 우선은 상당히 모험이고 좀 해픈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점은 가벼워요. 이런 곳이 급소처럼 되어 있고 이 두 점에 대해서는 급소지만 흙이 굳이 이 두 점을 살리지 않고 그냥 가볍게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이 좀 급해지는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챙겨두고 워낙 현찰이 그러네요. 두툼한 봉투 같아서 여기 끊어서 잡는 것이 백이 다음 작전이 궁금하네요. 우선은 뭐 여기까지 젖혀서 두텀을 쌌나요? 이렇게도 보강이 네, 되는군요. 이제 다음에 이으면 이제 끊는 것은 여기 젖혀져 있는 돌 때문에 이렇게 차단이 되니까 네. 흙으로 하여금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받아라라고 강요를 하고 두텀은 확실히 백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20집에 달하는 실리를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응하는 것을 뭔가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공격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우선은 공격 자체가 단곤마이기 때문에 네. 또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백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끊긴 상황이 정리가 됐을 때 왜 중앙 백 모양이 찜찜해 보일까요?
이 돌들이요. 이 사이사이가 만약에 백이 있고 아, 끊긴 네네네. 형태면은 그렇죠. 여기를 그래서 백이 먼저 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끝내기 때 이을 테고요. 여기까지 이어두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단수가 선수고 네. 나와 끊게 되면 이게 누가 공마인지 누가 공격하는지 오히려 백이 양공마 느낌이 돼버리니까 네. 여기는 흑도 나중에 끊을 테고 백도 전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끝내기 때 두겠죠. 그만큼 실리로는 많이 손해를 봤어요. 있는 것도 지금 마음 놓고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래 두고 이 흑 가벼운 석점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조금 불투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격의 급소를 찾아봐야 될 텐데 얘기해 주신 대로 중앙 정도 가기에는 한 점이 도망가게 될 것 같고요. 네, 급소는 여기인데 뭐 날일자나 이런 식으로 달아나게 되면 지금 이 두 점 끊어 잡자고 공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를 괴롭혀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까요? 기대기 전법도 될까요? 뭐 이런 곳을 끊어서 두터움을 계속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들 자체도 또 우상기를 다 굳혀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작전이라면 이 석점을 포함해서 통째로 중앙에 큰 집을 짓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작전이 될 수가 있고 실패하는 순간 바로 집 부족입니다. 지금 우상이 한 점 제압되어 있기는 하지만 뒷맛이 좀 남아 있는 자리군요. 많이 남아있죠. 뭐 쉽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고 치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곳을 붙이고 여기 젖히는 수 또는 여기 치받는 수 여러 가지 맛이 있겠습니다. 네. 쉽게는 이쪽을 붙이더라도 이 한 점이 잡히지는 않고 변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교환을 중앙 네. 두터움을 쌓기 위해서 이런 교환을 다 해버리면 그 너무 맛이 아깝네요. 네, 그 맛이 다 없어지고 다 집으로 굳어지죠. 그러면 우변 한 점에서 중앙 두 칸 정도? 네, 그러니까 총 공격을 펼치려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소를 와서 받아주면 딱 자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두면 흑도 이 두 점은 이거야말로 골이죠. 여기 꼬리 이쪽 꼬리는 컸고 네. 이 꼬리는 흑이 바로 떼주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통과 전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가야 되는데 흑이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살리겠죠. 다 살리자고 했을 때 막상 탄력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뛰어서 찝는 수까지 듣게 되면 자체적인 안형도 가지고 있고 백도 전체가 뭐 흑돌이 이런 곳에 오게 되면 전체 이 백돌이 완성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제가 대국도 2번 해봤고 또 대국하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실리에 민감하고 선실리 후탁에 오히려 능한 선수로 저는 느꼈었거든요. 오늘 대국은 실리를 내주고 공격하는 쪽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 뭐 그 전까지만 봤을 때는 선실리 후타기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변 쪽을 파고들었을 때는 먼저 실리 쪽을 취하고 달아나는 진행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대범하게 공격적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이 변신의 성과를 얻어내야 할 텐데요. 이창석 선수 촐기에 들어갔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귀부터 물어보네요. 자, 응수타진이자 어떻게 받는지를 물어보죠. 화점으로 받으면 쉽게 뭐 패를 하거나 아니면 입구자로 두어서 살자고 하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젖혀서 막는 게 최선일 테고요. 최강일 겁니다. 그랬을 때 백이 후속 수단으로 치받고 막는 거는 귀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흑이 좀 억울하죠. 치받고 이으면 뭐 이런 식으로 찌르고 끊던지 그냥 끊더라도 이 두 점을 설령 다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선수로 두터움을 쌓게 되면 이제는 중앙 쪽 공격에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수 타진과 동시에 결국은 우상 쪽을 두고는 있지만 훅이 물러나면 좀 물러서서 후퇴하면 귀에 맛을 남겨두고 이렇게 받으면 그때 뭐 치받는 수라든지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중앙 쪽을 결국은 두텁게 하자는 뜻이고요. 네. 역시 가벼운 돌이고 단곤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은 사실 어렵습니다. 항상 단곤마일 때는 다른 곳에서부터 이제 성동격서의 작전을 펼치는 것이 대부분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고 네. 현명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워낙 고급 기술이라 사실 네. 실전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돌들도 그냥 바로 이제 잡으러 갈 거야라고 네. 쫓아가면 거의 대부분 안 잡히죠. 알면서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단곤마일 때는 성동격서 작전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고급진 작전을 펼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나름 기대기 전법까지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이 귀로 붙이는 응수타진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후속 수단이 멋들어진 게 뭔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찾아내지 못하고 다시 뭐 이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돌은 이미 하나 쥐어뒀고요. 붙였다는 것은 후속 수단은 역시 치받는 수밖에는 안 떠오르네요. 네, 네. 치받고 끊어서 아까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치받았다면 흑이 막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의 이 절호의 교환 때문에 백이 귀사리를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흑이 있게 되면 네. 그때는 끊어서 이제 흑이 이 두 점을 잡으려고 이런 곳을 다 단수 쳐주고 이렇게 이으면 이제는 두 점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백이 중앙 쪽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와는 공격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백에 벽이 많이 생겨서 흑돌이 과연 살 수 있을지 이거는 꽤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었을 땐 두 점 잡는 걸 포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있고 이렇게 둘 때 흑도 깐깐하네요 여기서.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프게 두기는 백이 이거는 공격을 안 하고도 공격의 효과를 얻은 겁니다. 공격하는 신용만 하고도 우변 쪽에서 큰 득을 받기 때문에 네. 싸우지 않고 이제 수확을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잊고 끊었을 때 흑도 여기서 잘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자, 끊는 수까지도 나올 테고요. 여기를 이제 찌르고 단수 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선은 자충이고 흑도를 중앙 쪽으로 한 칸이라도 왼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벽을 쌓는 것은 좀 자체로도 보태주기도 했고 흑돌이 한 칸이라도 중앙 쪽에 머리를 내밀고 있죠. 여기 그냥 이어져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뭐 둔다면 그냥 끊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중앙을 두고 우상부터 접전을 펼치는 두 기사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한국물가정보의 2라운드 3경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이창석, 신민준 선수의 1시간 배국이고요. 자, 이창석 선수가 아래로 젖혔습니다. 끊지를 네, 않았네요. 끊지를 않았고 이수는 다시 좀 실리 쪽으로 가자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두었으면은 흑이 이 두 점을 잡을 때 중앙 쪽을 공격하자는
좀 큰 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수는 두 점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어떤 형식으로든 살리겠다라는 뜻이고 여기 늘었을 때 다음 응수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찌르면 막아도 젖힙니까? 젖히는 거는 바로 뚫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뚫을 수도 있고 이거는 잡더라도 내게 할 말은 있어요. 이거는 이 그림이라면 물론 흙도 우상기가 완벽하게 굳어지긴 했지만 이 한 점 따내면서 이 돌이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네. 그리고서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 글쎄요. 심민수 선수가 늘어서 응수하는 게 훨씬 나아 보였는데 이수는 흑백도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실리로는 이제는 흑을 쫓아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한 20집 가까이 먼저 내줬고 네. 우상기도 다 집으로 굳혀줬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에 올인하는 흐름이 됩니다. 하지만 공격에 올인했을 때 흑도 타겟을 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가 단단해졌기 아까하고, 때문에. 그래서 달라지는 거군요. 네, 여기가 뭐 거의 완성의 형태고 두터움을 갖췄기 때문에요. 네. 6, 7, 8. 그런데 뚫는 쪽으로. 또 그쪽으로 가네요. 이제 이창석 선수도 아까 이 그림이었으면 실리로 우선은 뭐 많이 내주고 공격을 해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을 뚫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수가 다 조금씩 의외였거든요. 네. 두 선수만의 이제 흐름 또는 대국자들끼리의 뭔가 느낌 같은 게 있겠죠. 상대가 젖혀왔을 때 이거 늘어주면 뭐 상대가 원하는 길일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좀 반발을 했고 여기서도 이제 제3자의 눈에서 볼 때는 한 점 끊어잡고 공격을 하는 편이 나아 보이지만 또 이창석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이렇게 뚫고 나가서도는 풀어나가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이렇게 되면 흙은 있거나 호구쳐서 이런 식으로 뭐 늘거나 젖혀서 둘 수 있겠습니다. 흑지는 깨졌고 네. 또 백도 이제 공격하기보다는 이도를 살려나가면서 모양을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끊어 잡은 것보다는 좀 더 긴 바둑이 되겠는데요. 흑도 집으로 많이 깨졌지만 백도 이제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고요. 그동안 좀 단명국의 패턴을 보여줬던 두 기사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장기전이 될까요? 특히나 이창석 선수 입장에서는 이 세 판 모두 네.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풍 자체가 이창석 선수는 균형을 맞추면서 또 실리를 차지해두고 길게 가는 쪽에 상당히 능한 타입이고요. 이 선수는 저도 두 번 대국을 해봤는데 상당히 정교하고 또 이제 실리가 많은 바둑에서 상당히 강점을 발휘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두 번 두어봤을 때는 두 번 모두 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는 쪽으로는 이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 기사들마다 그 어떤 한 선수를 좀 기풍적으로나 평가할 때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신민준 선수를 이제 또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보시기에 네. 뭐 기풍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변화해 왔던 선수인데 네. 지금은 어떤 쪽에 정착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 신민주 선수는 이제 기본 바탕은 좀 수익기에 중점을 둔 잔수가 강하고 전투가 강한 것에 이제 바탕을 둔 바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은 작년쯤부터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서 포석에서도 뭐 좀 눈이 뜨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워낙 이 계산 수익기 이런 쪽에 자신이 있고 강하다 보니까 중반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는 선수고 본 바탕은 결국은 그래도 좀 수익기 위주, 수익기에 자신이 있는 바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포석 쪽에 좀 눈을 뜨고 포석 네. 쪽이 보완이 되면 상당히 인공지능 등장으로 인해서 좀 이득을 보고 또
좀 부족했던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신민준 선수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워낙 전투적인 성향은 베이스에 깔려 있는 선수고요. 네. 뭐 어떨 때 보면은 좀 발이 느리고 두텁다 이렇게 보여질 때도 있었거든요. 네. 특히 좀 한 2년쯤 전까지도 저도 약간 받은 볼 때는 두텁게 두는 걸 좋아는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발이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점점 균형이 잘 밸런스가 점점 맞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한국 랭킹 5위고요. 이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신민준 선수의 수익기는 뭐 제가 중국 선수들과도 대화를 해보면 수익기는 정말 그쪽에서도 대단한 수익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요. 그 속도와 깊이와 정확도적인 면인 건가요? 그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제 인터넷 대국 신민준 선수가 두는 것을 보는데 뭐 복잡한 장면에서 수익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대단하더라라는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속도와 정확도겠죠. 그 온라인 대국 두는 걸 보면은 최정상 기사들 두는 거 보면은 너무 속도가 빨라서 수익기도 빠르고 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최근에 점점 더 그런 느낌이죠. 네. 뭐 큰 수상전인데 이미 선수들은 다 계산을 마친 것 같더라고요. 자, 뚫고 나오면서 백도 괜찮은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흙이 오히려 양분이 됐고 나중에 젖혀있는 수가 거의 반선수성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흙도 이 돌이 이제 두터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흙도 정비를 해야 돼요. 백을 쫓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신민주 선수가 2단 젖히는 수로는 가만히 늘어두는 게 낫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를 늘어서 백이 먼저 젖힐 수 있는 여지를 봉쇄를 해버리네요. 근데 젖히게 되면 뭐 뒷맛이 있는 건가요? 젖히고 있는 수가 거의 반선수의 느낌도 더 강합니다. 거의 뭐 3분의 2 선수 정도. 안 받으면 바로 흙이 사활에 걸리기 때문에요.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 그냥 여기 약점이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이 수로 지킨 거죠. 변 쪽을 지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백이 뚫고 나온 형태가 괜찮아 보여요. 혹시 백이 우변의 흙 넉 점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이도를 잡으러 가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흙 탄력이 생기고요. 아예 중앙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꽉 막아버려서 꽉꽉 막아버려서 네. 입구자로 두네요. 이렇게 두는 것은 막을 수만 있다면 더 좀 타이트하게 막아서 꽉꽉 막아서 중앙 쪽을 노리는 거였고 이거는 살짝 느슨한 느낌은 있습니다. 가능했다면 붙여서 두고 싶었는데요. 저는 그 파워한 자세가 좋아서 혹시 우변에서 차렷으로 좀 안형을 없애고요. 네, 이렇게요. 양쪽을 다 노려보겠다 이런 네. 생각도 해봤었는데 양본마로 볼 수 있으면 이 수도 좋은데 뛰어나갔을 때 흙이 이제 백도 연결을 해야 되니까 네. 흙이 이렇게 두면서 이제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연결이 연결이 되면은 되네요. 조금 싱겁죠. 양쪽을 양분하는 것은 좋은 작전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수가 됐으면 여기 붙여서 두고 싶었거든요. 흙도 자충이라서 쉽게 반발은 안 되는 자리였고요. 먼저 찔러도 안 되는 이렇게 건가요? 하고 찔러도 맞고 단수 쳐도 이제 치면? 이쪽으로 끊어버려서 따내는 것은 우변 쪽이 백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이어서 중앙 쪽이 점점 두터워지고 이런 식으로 백이 갈라두면 이제는 이 넉점, 이 5점도 그냥 흙에게 다시 줘버릴 수도 있어요. 네. 중앙을 통으로 다 넣을 수만 있다면 이쪽이 아마 흙이 더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자, 신민준 선수도 대단하네요. 가르자고 나왔네요. 네, 가르자고 나왔고 이거는 흙이 한 칸 띄는 순간 백도 좋든 싫든 이 끝낼 수밖에 없어요. 네. 신민준 선수는 우선 이렇게
우변 안정시켜 놓고 중앙 쪽 타겟에 승부를 걸겠다라는 뜻이고요. 이창석 선수로 하여금 자꾸 공격을 하게 만드네요. 공격보다는 타겟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군요. 알고 있겠죠. 세판 대국을 펼쳐봤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두 눈 질끔 감고 나가서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앙에 올인을 해야겠네요. 지금은 나가는 한 수로 보입니다. 여기 안 두면 둘 곳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가 사실 공격과 실리의 갈림길에서는 최근에는 대부분 실리 쪽, 선실리를 택하죠. 아무래도 또 속기에서는 공격의 위험성, 공격 실패했을 때 좀 허무함,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선택을 하는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최철한 선수 정도 딱 떠오르는 선수는 공격과 타협 분야의 갈림길에서 서슴없이 이제 공격 쪽을 택하는 이 기사가 많지는 않아요. 거기까지요. 야, 이거는 뭐 이창석 선수 공격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네요. 실리를 이렇고, 네. 실리를 다 차지해두고 사실 이 끊어두는 수는 이제 해두는 것은 이 넉점까지 다 접수를 해두고 여기는 이제 백에게 맡기는 건데, 야, 이창석 선수도 이거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겠네요. 이 석점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네. 뭐 넉점을 살리려면 살릴 수 있지만 그만큼 중앙이 달라진다는 거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고 넉점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데 네. 여기 자, 축은 흙이 불리하고 살리네요. 정말요? 그리고 살리는 게 선수 안 될까요? 정말 여기 살립니까? 우변 쪽으로는 뚫는 수가 있기는 있는데 네. 여기를 먼저 당했을 때 형태가 워낙 안 좋아서 일단 이걸 어떻게 당하죠? 눈 뜨고 그림이 되면 이거 뚫을 시간도 없어요. 이 돌들이 먼저 도망가야 돼서. 계속 중앙 가는군요. 글쎄요. 이렇게 하고 안 살리는 것도 이상하고. 축은 안 됩니다. 축은 네. 백이 유리하고 씌웠을 때 바로 여기를 뚫고 젖히겠다. 이런 작전일 수는 있겠네요. 응수를 하면 그때 이도를 살려서 처리를 싸우겠다. 하면? 다섯, 여섯, 자, 한번 보시죠. 우선은. 네. 아홉. 거기서 후퇴를 합니까? 신민주 선수 거기를 안 나갔어요. 야, 나가서 두는 걸 보고 싶었는데 네. 나가서 두었으면은 큰 전투, 뭐 서로 바꿔치기 형태도 나올 수도 있었고 한바탕 좀 우당탕탕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또 백이 어느 정도 할 말이 있죠. 흙이 이선으로 넘어갔고 집은 굳어졌지만 두터움을 쌓았고 이돌은 여전히 수습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이 정도면은 백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으면은 복잡하긴 하지만 흙이 둘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 신민주 선수가 한 발 살짝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돼도 중앙만 살리면 우세하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여섯, 일곱, 근데 두터워요. 우선은 이돌 빵따냉 자체가 집으로 또 한 15집 정도 살려 나왔고 이 넉점을 살리면서 두텁고 나중에 붙이는 끝내기 짧은 시간 초읽기였기 때문에 이 나가는 수에 대한 변화를 좀 깊게 읽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 애초에 백이 귀부터 물어보는 진행에 있어서는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어낸 것 같고요. 네, 여기 붙이면서의 변화는 서로 조금 예상 못한 수들이 여러 수가 나왔는데 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된 결과는 백이 괜찮게 풀렸습니다. 흙이 우상 쪽을 집으로 굳히기는 했는데 중앙이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백이.
이제 문제는 중앙인데요. 중앙도 어떻게 살게 되는 형태냐에 따라서 형세가 달라질 수 있는 네. 건가요? 사실 지금 그래프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흙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중앙에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흙이 산다. 그러면 네. 흙이 우세합니다. 좌변에 벌어둔 실리, 우상 쪽에 착실하게 실리. 네. 얼마나 시달리느냐, 백이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중앙이? 압박하면서 상중앙 쪽에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개가가 달라지고 아니면 상중앙 쪽까지 다 폭파되면서 흙이 산다? 그러면 좀 싱거워질 수 있고요. 네.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밀한 형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급소자리 모양을 갖추면서 안형을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결국은 이창석 선수가 공격을 해야 되는 흐름이 됐고요. 마지막 지금은 뭐 좋으나 싫으나 공격을 통하지 않고서는 판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서 압박을 하면서 7, 가야죠. 젖히거나 뭐 들여다보거나. 네. 왜냐하면 여기를 흙이 느는 순간 또는 이쪽을 먼저 찝는 순간 확실한 한 집이 만들어지면서 백의 약점이 노출되고 흙은 점점 탄력을 받습니다. 여기 흙이 늘거나 찝기 전에 오는 게 정확한 응징이고요. 흙도 당장 뚫고 나간다던가 이런 방법은 어려운 건가요? 네, 여기 뚫고 나가는 건 지금 축이 안 돼요. 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뚫지는 못하고 뭔가 이쪽부터 좀 이런 곳에 돌을 자꾸 보내서 아니면 여기 입구자나 여기 돌이 있으면 나가는 게 되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축머리가 되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 입구자라든지 네. 뭐 이런 곳이라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중앙을 결정짓지 않고 가는 네. 방법이 좋아 보이는데 8, 9, 그쪽으로 가는군요. 네. 지금 이수는 이렇게 받으면 젖히는 수가 듣죠. 딴에서 받아주면 결국은 다시 여기 나갔을 때 여기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역시 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당장의 축머리는 아닌 거네요. 네, 한 수를 앞을 본 거죠. 받아주면 그때 젖히는 수가 축머리다. 백이 여기서 손 빼면 있는 자세가 단단하기 때문에 뭐 있거나 밀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누워서 백 석점도 노력하면서 이제 수습, 안형을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들어가나요? 젖혀갈 때 네, 젖혀갈 때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딴에서 받아줘야 된다면 우선 흙이 원하는 대로 됐죠. 이쪽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백도 지금 뭐 제가 백이었어도 당장 어딜 둬야 될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한 수 두고 생각하고 한 수 두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흐름인데요. 그 우변에 단수 치는 시간 연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여기요? 자리는 좀 아깝나요? 약간 아깝죠, 사실. 나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고 단수 치고 또 뭐 이런 곳까지는 연장이 됐겠지만 네. 연장식이 또 괜히 이런 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팩감이 없어서 지거나 또는 뭐 자충이 돼서 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결국 뭐 프로 선수들은 아끼다가 진다는 말처럼 이런 거 잘 안 하고 싶어 하죠. 시간 연장의 갈림길이군요. 네. 넷, 다섯, 여섯, 자, 중앙을 아, 그쪽을 아예 나오는 걸 봉쇄해버리고 이으면 이쪽을 받아서 뭐 이렇게나 아니면 한 칸으로 받아서 이 안에서 살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창석 선수도 이제는 뭐 실리로는 흙이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가 뭐 공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제 잡으러 가보자 이런 느낌이죠. 뚫어서 이제는, 네. 뚫어서 둔 상당히 두텁네요. 백 입장에선 돌아갈 길이 없는 건가요? 흙에
이 흑의 태도를 봐야죠. 여기까지 있고 정말 다 살리자고 했을 때는 백도 잡으러 갈 겁니다. 이거는 타협이 아니라 정말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하겠고요. 흑이 이런 식으로 그냥 화해를 합시다라고 한다면 백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흑이 살 때 중앙 쪽이 어느덧 큰 집이 여기 뭐 눈밭이 생겼거든요. 자, 신민준 선수의 선택인데 네. 좀 봐야 될까요? 네, 이것도 수타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받을래? 아니면 뭐 물러나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뭐 안 받을 것인지. 한 점을 잡아주면은 밀어갈 때 힘이 생기죠. 다음에 단수가 선수라 안형을 만들 때 훨씬 낫다는 뜻이고, 네, 바깥쪽으로 받는 게 우선은 정수로 보입니다. 네. 또 어때 보이세요? 있는 것까지 저는 여기까지 이으면 위험할까요? 네, 이거는 꽤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 뭐 붙여서 파호에 갈 수도 있고, 신민준 선수가 아무리 수익기에 자신 있어도 네. 여기서는 그래도 한 칸 뛰거나 뭔가 타협을 구하지 않을까요? 우상에서도 좀 타협 쪽이었었는데요. 제 예상을 보기 좋게 깨버립니다. 오. 야, 이건 뭐 사활 승부로 가자는 얘기네요. 이거 이창수 선수도 갑자기 흑끈 달아오르겠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뒀으면 네. 결국은 다시 개가바둑으로 갔을 것 같아요. 형사 판단하고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갑자기 머릿속 회로가 다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잡으러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를 둘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가장 강수는 붙여가는 수예요. 치는 수? 네, 단수는 같이 단수가 선수니까 안 되고요. 네, 막아주면 뭐 단수 치거나 늘어서. 야, 신민주 선수가 그렇게까지 둡니까? 맞아. 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창석 선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한 칸 뛰어서 받아줄 수도 있고요. 네, 가장 붙여갑니다. 붙여가는 게 우선은 최강수로 보이고 네. 여기 현수인 것을 잘 이용하는 수죠. 그런데 네. 거길 붙여가자마자 착점에 있어서 그 손길도 100% 확신이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어렵죠 사실 여기서 정확한 맥을 짚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데 이때 늘어서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늘어서 받으면은 부분적으로는 흑이 안형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이 백돌의 연결을 빌미로 좀 더 강하게 둔다든지, 단수 치는 건 역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면 백이 연결해야 되니까 그 틈을 타서 네. 이제 흑도 연결을 하거나 안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도 이어주진 않을 거예요. 잊지 않고 여기를 단수 쳐서 딴에서 맞게 되면 우선 중앙 쪽에 한 집 눈이 하나 생겼고요. 백이 여기 모양이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뭐 두 칸 뛰거나 이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붙인 수로 인공지능 그냥 한 칸 뛰어서 받는 수를 추천을 했었네요. 가장 먼 네. 곳의 착점인데 가장 무난하게 받아주고 네. 연결을 확실하게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총공격을 펼쳐라. 여길 붙인 수는 이제 좀 마음이 급해져서 상대가 여길 이으니까 뭔가 응징을 해야 되는 심정, 그런 심리로 바로 붙여갔는데 오히려 흑에게 탄력을 좀 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백이 다시 이런 곳으로 뛰어서 형태를 정비해야 된다면 여기 건드려둔 이 수들이 다 악수란 뜻이죠. 그래서 신민준 선수의 받아치는 손도 빨랐던 거군요. 둘, 셋, 넷, 또 다섯, 안 따낼 여섯, 수는 일곱. 안 따낼 수 없죠.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돌이 좀 무거워졌어요. 여기 흑돌이 오면서 이렇게까지 백이 갈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뭔가 덩치도 커졌고 둔탁해졌습니다. 이 돌이 행마하기가. 여기를 뛰자니 여기 건드려둔 수가 다 좀 막수가 된 느낌이고요. 흑이 딴에서 이 교환만 하더라도
확실한 한눈 생겨 있고 이런 식으로 살자고 하면서 안형을 구하는 네. 잘 안 잡히는 형태가 됐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어서 자, 근데 좀 무겁네요. 백돌이 이렇게 똘똘 뭉쳤기 때문에 결국은 흙이 받아주더라도 뭐 2칸 또는 1칸으로 둬야 되는데 이 돌이 무거워지는 순간 흙이 이 돌에 이제 퇴로를 압박을 하면서 안형을 만들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한 칸을 뛰면 늘어서 안형을 만드는 수와 연결하는 수, 네. 뭐 이런 식으로 수습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야, 여기까지 호구 칠 담력이 없었나요? 연결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되면 다시 뭔가 타협의 길이죠. 백도 석점을 따내면서 흙은 네. 살았습니다. 이렇게 잡으러 가기는 이제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신민주 선수가 여기 이을 때는 기세 좋게 이 돌이 잡히겠느냐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여기까지 살리지는 않네요. 이렇게까지 호구를 치고 살렸으면 사실 백에게는 치명타거든요. 집은 집대로 다 깨지고 잡지도 못하고 한다면 백이 얻은 것이 전혀 없는데 자, 마지막 순간에 초읽기의 마지막 순간에 어느 정도 그래도 타협의 손길을 내밀었고 네. 백도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석점을 잡고 다시 길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형세가 어떤지 네, 궁금하거든요. 봐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는 흙이 65집 정도는 확실하게 나 있고요. 네, 집으로만 보면 지금 흙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반면 10집 넘게 거의 15집 가까이 앞서 있고 백이 이제 대신 제가 계산하지 않은 부분이 중앙 쪽, 상중앙 쪽 백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안 셌거든요. 나중에 두 점을 제압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리고 이 흙의 사활을 압박하면서 네. 변 쪽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여섯, 그 가능성 빼고 집만 세면 지금 15집도 더 차이가 나 있는데 그런 압박하고 상중앙에 살을 붙이고 좀 백이 바쁘게 움직여야 네. 개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확정가로는 흙이 확실히 앞서 있고요. 그래서였던 거군요. 신민준 선수의 그냥 살아두는 선택이 조금 몸조심했죠. 부자 몸조심. 우세하다는 판단이고요. 계산에 넣기 어려웠던 부분이 우변과 상중앙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을 선택합니다. 집으로는 흙이 앞선 상황, 과연 백이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자, 2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포스코 케미칼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입니다. 가장 좀 움직임이 많은 판이 보이는데요. 신민준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네. 뒤쪽에서 벌어지는 안정기, 송태곤 선수의 바둑. 두 선수 모두 움직임이 많아요. 송태곤 선수도 네, 대국 살 때 감정 표현 네. 많은 선수고요. 안정기 선수는 사실 상당히 침착하고 안정적인 이 자세로 바둑을 두는 기사인데 네. 대국 근데 내용이 상당히 험악한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자, 삼국 속기의 대국이고요. 자, 어떤지 함께 좀 쫓아가 볼까요? 네, 우선 하변 쪽에 흙의 거대한 실리가 눈에 들어오고요. 네. 초읽기 2번 남았. 백은 우변 쪽 그리고 좌변 모양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네. 지금 사실 여기를 이 흑대마를 보시면 아직 미생이에요. 여기 붙이면 당장 패입니다. 그것도 꽃놀이 패예요. 흙이 사활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면은 흙이 물론 자체 팩감은 많이 있죠. 여기 나가는 수부터 해서 뭐 자체 팩감은 많이 있는데 네. 결국 백이 다 받아주면서 좌변 쪽이나 하변 쪽 아니면 좌변 쪽을 크게 키우는 연타하는 두 개의 팩감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네요. 패를 안 했네요. 그 수는 5, 6, 한 가지는 안정기 선수가 엄청나게 낙관을 하고 있다가 한 가지 가능성이고 네. 네, 일단 낙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를 지키면 그냥 한 번 더 어딘가를 지켜서 이걸로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 팩감을 쓴 결과네요. 네, 참 착하게 썼네요, 팩감을. 집만 지키면 된다. 네, 이런 뭐 판단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도 사실 생각할 수 있었고 네. 자, 지금 이 수는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수 투자하면서 패를 해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백이 그리고 네, 막아두면요. 막으면 그러네요. 막으면 사실 여기를 찝겠다는 뜻일까요? 여기 우변에 사실 맛이 상당히 고약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흙의 석점이 네.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꿈틀거리는 수법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백의 입장에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석점만 내주고 다시 뒤로 막으면 되네. 이러면 그냥 집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정말 백의 입장에서 쉽게 생각한 거고요. 여기 젖혔을 때 우선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막는 건 안 되니까 네. 물러나야 꼬부려야 되죠. 하는데. 하나 막아두고 끼우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붙입니다. 이으면 그때 5, 6, 끼우고 이으면 이교환이 먼저 돼 있는 관계로 이건 파탄이죠, 파탄. 백의 파탄. 그래서 지켜두네요. 맛 좋고 사실 두텁고 이 석점을 완벽하게 제압해두는 한 수입니다. 흙이 사실 아깝긴 아깝네요.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을 해두는 게. 네, 혹시 흙도 붙이는 수 같은 거 교환해두고 중앙 차단하면요. 네. 수상전도 안 되는 건가요? 지금요? 네. 볼까요? 이렇게 두고 뭐 패를 노리면서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두고 여기를 치받아서 뭐 이으면 수상전 형태는 만들어지는데 우선 백이 지금 당장은 이기는 수상전으로 보입니다. 흙의 수가 별로 없죠. 네. 나중에 그러면 놓고 따내는 정도로 계산해야 네. 될 수도 있네요. 근데 약간 아깝네요. 여기 찌르고 찝은 수로 인해서 백이 받아주면서 우변 쪽이 그냥 다 집이 됐고 백돌이 이런 곳 어디 오면은 여전히 패맛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둑은 백이 좀 편할 것 같아요. 확정가는 아직은 흙이 많은데 네. 여기 시한폭탄이 우선 하나 남아 있고 네, 당장은 중앙도 좀 백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예를 들면 하나 지켜두면서 살아가면 그때 패를 걸어가는 작전도 있겠고요. 네.
좌변이 어떻게 집이 만들어지느냐, 그 승부가 되겠습니다. 흙집이 거의 70집에 육박하거든요. 전체적인 실리를 보면 백이 우변이 약 27집, 여기서 한 40집 가까이 만들면 백이 괜찮은 형세로 봐야 되겠고요. 좌변 쪽을 이제 이 한 점을 공격을 하든 아니면은 밖으로 내몰면서 40집을 만들던 백의 작전 기로입니다. 네. 40집이면 선이 한 3선 정도로만 쭉 막혀도 쭉 나면 그렇죠. 40집은 나겠죠. 만들어지네요. 네. 그렇게 봤을 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흙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뭐 33도 비어 있고 또 양쪽 33 비어 있고 변도 비어 있고, 사실 집을 만들면 이게 참 지으려고 하면은 상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좀 강하게 두면서 패를 노리면서 두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여기를 지킨다든지 해서 흙으로 하여금 깊게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네. 패를 통해서 공격하는. 분명 바둑은 백이 재밌어 보이기는 한데 네. 생각은 많아져야만 네, 하는 국면이네요. 두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면서도 형세가 괜찮다고는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골인시키지, 어떻게 마무리하지,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자,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은 조금 진행이 됐죠. 백이 중앙 쪽을 틀어 막으면서 집 모양을 붙이려고 했고요. 흙이 하변 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네, 받아야 되죠. 단수 3선 단수가 선수가 듣기 때문에 흙이 먼저 두면 잡힙니다. 지금은 뭐 1선으로 늘거나 아니면 여기를 하나 해두고 늘 수도 있고, 가만히 늘어나야 되겠네요. 지금은 네, 늘어나야 되겠네요. 이건 버틴 거예요. 집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두어서 만약에 살 수 있다면 득인데 네. 문제는요,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젖혀갔을 때 치면 백이 이렇게 물론 버티겠습니다만 그냥 사는 공도는 아니죠. 이렇게 패를 통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백이 그냥 다 당해주고 끝내기로 가서는 진다고 보고 버틴 거고, 또 중앙 쪽에 흙이 아직 완벽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패감이 많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형세를 비관하고 좀 버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변만 봤을 때는 맞아요. 꽃놀이패일 것 같은데.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못 들어가는군요. 혹시 지금 상황이 들어가지 않아도 바둑이 유리할까요? 네, 100집은 한 50집에서 이제 여기 조금 더 늘어나느냐 아니냐 그 정도고요. 흙은 아까 계산과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한 65집? 65집. 네. 아직도 15집 정도? 15집에서 백돌 차례에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데 네. 뭐 여기를 넓힌다거나 우변 쪽에서 살을 붙인다거나. 여섯, 하나, 둘, 뭐 이런 두 점 빼고 우변 두 텀 빼고 다 이제 여섯, 집만 계산하면 딱 15집 정도 차이기 때문에요. 네, 백은 두 텀을 이용해서 뭔가 이도를 압박하고 또는 받아두면서 나중에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텀을 이용해서 끝내기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안정기 선수 쉽지 않군요. 네, 저런 수를 둔다는 것 자체도 그냥 집을 지켜서 이기는 바둑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뭔가 기대기 전법을 통해서 흑 한 점을 공략하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흑도 뭐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게 두네요. 여기를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아, 참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이거는 뭐 끼워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당하는 순간 정말 집으로 집니다. 셋, 여기는 뭐 눈 딱 감고 늘어서 버텨야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 뭐 노림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건가요? 안 되면 집으로 꽤 손해인데요. 그것도 지금 타이밍에 물어보는 것도 참 갈등하게 만드네요. 만약에 속배도 네. 수가 안 난다면 여기를 뭐 막거나 아니면 이쪽까지 젖혀서 들어가게 되면 하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늘었을 때 여기가 수가 나는지는 봐야 되고요. 만약에 수 안 난다면 그대로 집으로 손해라. 손 뺐어요. 저 여기 막은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고 여기 수 안 나는 순간에 흑이 많이 당했습니다. 끝내기로는 흑이 뭐 연타를 하거나 하면 한 15집 정도 이상 끝내기를 하는 셈인데 워낙 두터운 자리예요. 여기는 일곱, 흑이 안 받을 수 없는데 나중에 막는 수 거의 패를 보면서 선수고 또 여기 돌이 오면서 두터워지면 네. 이 한 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잡으러 가더라도 여기가 단단해져 있으면 백이 별로 뭐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거리 낄 것이 없죠. 이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아래쪽 하나는 당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냥 공짜로 당하고 지금 다시 백이 우변 쪽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미 당했어요. 흑이. 네. 지금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프네요. 거의 늘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픕니다. 이제는 백도 우변 볼까요? 지금 안정기 선수가 거기 딱 앉으면서 이제 득을 봤으니까 한번 받아볼까 생각해 볼까 그런 느낌이네요. 늘어서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결국 흑이 노리는 거는 이 두 점을 이제 미끼로 해서 네. 이수상전인데 그냥 두지도 않네요. 우변이 아니었네요. 수상전도 백이 우세할 것 같고 지금은 워낙 이쪽이 단단해졌습니다. 네. 끊어가도 공격을 해서도 승산이 있다. 그리고 여기 돌이 오면서 이 패가 다시 부활했거든요. 거기까지 받아요. 이거는 흑이 이렇게 참아도 될까요? 셋, 흑이 아주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먼저 뭔가 이쪽을 둬도 사실은 네. 뭐 앞날이 밝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뭐 여기 한 칸 뛰어도 눈밭에서 굴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곳 한 칸 받아줘도 여기 두 방 당한 게 너무 컸네요. 그리고서 우변 쪽에 뭐 엄청난 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신민준 선수는 모양상 여기를 둔 건가요? 이제 백이 쌍립을 뒀을 때 여기를 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신민주 선수는 많이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둑을. 여기 입구자 간수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는 사실 좀 더 활동적인 행마, 백진 쪽으로 가면서 두었어도 잡힐 돌이 아닌데 연결만 하면 이겼다 뭐 이런 느낌으로 두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집으로는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백이 집으로는 따라 붙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여다본 수를 통해서 네. 나중에 끊어 잡는 수까지 남겨두었고요. 흑이 조금 부자 몸조심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백이 끝내기로 득을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좁혀졌을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홉, 뭐 정말 계산서 뽑은 것처럼 두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두어서 다 당해준 것, 여기도 그냥 다 당해준 것. 뭐 끊는 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산서 뽑았다 이런 뜻이네요. 자, 송태곤 선수 흔들기 나오네요. 다시 봐도 우변은 네, 시기가 좀 안 좋았어요. 네. 상대를 좀 흔들리게 하려다가 본인이 흔들린 것 같아요. 마지막. 좋지 않은 시기에 뭔가 이제 상대 눈의 회로를 좀 흔들어서 네. 약간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 것 같은데 아예 손 빼버리니까 너무 싱거워졌죠. 그 아까 그 밀어 올리고 배기 받을 때 차력까지는 된다고 봤던 자리잖아요, 우변이. 이쪽을 두고요. 뭐 패를 노려가는 네,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못 넘어가는 건가요? 패 형태로 넘어가자는 수가 나만에 있네요. 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패로 넘어가자고 아.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백에게 치명타를 주지는 못하는 게 백이 패를 하다가 언제든지 그냥 뒤로 물러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사실 이 정도면 흑이 많이 한 거긴 한데 전체에 타격을 입히지 못하면 여기 두 방 허용한 것 그리고 여기 맞아서 흑이 살 때 이쪽은 백의 동무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기 하는 정도로는 만회가 안 돼요. 우변은 제쳐두고 네, 송태곤 매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그냥 평범한 진행으로는 이기기가 좀 힘들어졌고요. 네. 좌변의 흔들기로 승부를 봐야겠습니다. 뭐 여전히 좌변에서 백이 한 40집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냐. 잠깐 이야기가 달라졌죠. 우변 쪽에 흑이 이수를 돕고 백이 손 빼면서 나중에 흑이 큰 끝내기를 할 수는 있어서 지금은 백이 여기는 다 집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귀를 뭐 작게 살려주는 정도는 인정을 하되 변 쪽에서 흑이 살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겠죠. 다 네. 잡으러 갈 겁니다. 우변이 남아있으니까 더 벌어야 되는 거군요. 네. 송태곤 선수가 사실 예전에는 이런 좀 어려운 지경에서도 마법 같은 솜씨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지금도 매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신민주 선수는 이렇게 안전하게 두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집을 세보면 확실히 흑이 남습니다. 백이 여길 끊어 잡고 이 두 점까지 같이 잡아야 60집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근데 흑은 이미 70집은 넘어 있어요. 좌변을 받아두는 순간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모양 정리가 되는 순간 네, 70집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이 선수를 잡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신민준 선수의 선택들이 식사를 다 안 했는데 영수증을 끊어놓은 것 같은 네. 그런 이 수비적인 수들을 보여줬거든요. 역시 목진서 위원이 칭찬했던 그 계산력. 계산력은 제가 여러 번 그냥 바둑을 둘 때보다도 이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끈에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누가 뭐 흑이 한 집 반 좋아요. 뭐 이런 제가 대답이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산인가요? 네, 사실 뭐 박영훈 선수, 나연 선수 이런 신산 계열에 가려서 아직까지 또 장기가 사실 끝내기보다는 네. 뭐 전투 쪽이다 보니까 가렸지만 제가 본 모습에서는 계산력에서 엄청난 장점이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계산을 할 때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낙간파, 비간파에 따라서 형세 판단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신민준 선수는 신민주 선수는 글쎄요, 양쪽 낙간파도 아니고 비간파도 아니고 그냥 균형이 네.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딱
그 판단하는 샌집 형세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확실한 비간파도 아니고 확실한 낙간파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만 보더라도 굉장한 정리 능력을 보여줬고요. 사실 오늘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신민준 선수 하면 떠오르는 전투 이런 매력을 보여주기보다는 네. 그 신산면에 가까운 그런 장점을 보여준 한 판이었거든요. 오늘은 이창석 선수가 사실 공격 쪽으로 루트를 돌리면서 신민희 선수가 상대적으로는 좀 선실리 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하나, 둘, 이창석 선수가 조금 자신의 다섯.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뭔가 좀 상대하기가 좀 껄끄러운 기풍의 선수인 걸까요? 분명 기풍적으로 좀 잘 안 맞는 기사들이 있죠. 아, 있죠. 뭐 저도 많고 뭐 모든 기사들이 다 있을 겁니다. 목진석 위원은 저는 많은데요.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저는 뭐 워낙 많아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싸워주는 기사들이 좀 힘들죠. 이제 뭐 안 싸워주고 타협을 통해서 길게 가면 결국 제가 이제 끝내기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좀 상대 전적에서 차이가 계속 벌어지다 보면 분명 그 심리적으로도 네.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안 압박이 될 쓸 것 수가 같아요. 없죠. 사실 사람인이서 어떻게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연패가 쌓이면 쌓일수록 다음 판 둘 때 더 압박감이고 네. 더 마음이 좀 초조해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가 또 이제 인류 기사냐 또 얼마나 멘탈이 강하느냐 뭐 그런 차이겠죠. 자, 송태곤 선수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네, 바둑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 그래도 좌상은 살아 있는 건가요? 살아있는데 좌변 쪽에 그냥 통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 크기면 몇 집 봐줄 수 있을까요? 지금 나 있는 집만 한 65집 나는 것 같네요. 아, 여기를 막고 단수 치고 살긴 살거든요. 여기 네. 쳐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살았다고 보고 여기 지키면 65집도 더 나네요. 좌변 집만. 저도 나름 좀 계산을 해봤었는데 30집까지 계산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100 이상을 다 계산을 하셨네요. 예, 65집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보다 25집 이상을 더 번 거고요. 네. 우변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가 제가 아까 셌을 때 흙이 젖히고 들고 그냥 끝내기 하는 걸로 봤을 때 흙이 127집 정도로 셌거든요. 네. 여덟, 아홉, 그럼 여기를 뭐 초토화를 시켜도 거의 비슷한 계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연타를 당하면서 흙집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우변 쪽에 마지막 뭔가 희망을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큰 수가 나지 않으면 이 바둑은 어렵습니다. 네, 우선 안정기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이번에는 2시간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4국도 빅매치고 재밌는 판이지만 이 바둑에 대한 관심이 네. 꽤 컸거든요. 자, 박건우 선수는 팀을 옮겨서 친정팀을 상대하는 네. 경기고요. 그리고 지난 1라운드에서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요. 상대 전적은 박건우 선수가 4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두 선수는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 기사들인데요. 네. 균형 감각이 좋고 또 중반, 종반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고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이제 타협을 통해서 판을 이끌어 나가는 선수들입니다. 네. 98년생 동갑내기. 이번 또 KB리그 시즌을 뛰는 선수들 중에 98년생이 7명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렇군요. 98 전성 시대네요. 박하민, 박건호. 초반 좌상과 우하에서 그 3-3 정석도 큰 대형 정석으로 좀 출발을 했던 한 판이었거든요. 네, 뭐 서로 어느 정도는 잘 아는 변화로 출발을 했었고요. 우변 쪽에서 이제 흑이 공격을 했지만 살았고 네. 지금 실리로는 백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백집이 50집 이상, 55집 가까이도 나네요. 여기가 좀 불확실하긴 한데 흑은 지금 집으로만 보면 50집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흑이 이돌을 쫓고 있고요. 네. 지금 이돌이 어떻게 모양을 잡느냐에 따라서 흑이 두텀을 나중에 이제 발휘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안 센 부분이 이제 이런 곳에 갔을 때 흑이 이런 곳을 압박을 하면서 흑집을 늘리면서 백으로 하여금 이제 놓고 따내게 만드는 수법 등등. 아직 흑이 두텀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어서 네. 조금 더 뭐 두고 봐야 되는 형세입니다. 일단 좌측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박건우 선수의 기풍을 보거나 또는 이 선수가 이제 뭐 걸어온 길 또는 평소 모습을 보더라도 느릿느릿한 느낌이 있지만 뚜벅뚜벅 묵묵히 제갈길을 가는 선수다. 바둑도 그렇습니다. 항상 먼저 토끼처럼 앞달려가지는 않는데 앞서서 네. 뛰어가지는 않는데 항상 뚜벅뚜벅 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결국은 따라잡아서 역전시키거나 또 김지석 선수와의 대국처럼 또 계산이 필요할 때 수익기가 필요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평소에는 급하진 않아요. 그냥 또박또박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네. 이 선수의 평소 모습과도 비슷하고요. 박건호 선수가 사실 입단 이후에 박하민 선수 또 송지훈 선수와 많이 비교가 됐었고 또 그 두 선수에 비해서는 랭킹이라든지 조금 성적 면에서 약간 뒤처진다고 평가받을 때도 있었고 뭐 재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항상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고 공부를 네. 하면서 뭐 지금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겉으로는 순하고 또 겉으로는 이제 뭐 드러내진 않지만 안으로는 또 상당히 도끼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승부사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이 판만큼은 꼭 승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본인을 내보낸 네. 친정팀을 상대로 한 첫 경기이고 뭔가 이제 보여주고 싶겠죠. 박하민 선수는 이번 10월 랭킹이 3계단 상승하면서 25위에 안착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98년생 기사들 중에 이동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타이틀도 획득을 했고요. 최근 그 두 번째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기사라고 봐야 될까요? 98년생 중에서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송지훈 선수가
이 말을 들으면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박건우 랭킹은 선수도 더 높죠. 네, 박건우 선수도 나도 있어라고 할 테고요. 세 선수가 뭐 아주 친하면서도 내심 뭐 서로에게 절대 지고 싶지 않아 할 거고요. 네. 박하민 선수가 이제 성적으로 뭔가 시내 대회 우승도 했었고 또 크라운 혜택 우승하면서 이제 확실히 보여준 건 있지만 뭐 98년생 선수들의 뭐 행보는 지금부터라고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뭐 창창한 앞날이 펼쳐져 네. 있는 선수들이고. 재미난 게 그 세 선수가 박하민 선수가 박건우, 송준 선수에게는 상대 전적에서 좀 불리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성적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네. 더 많고요. 이제 조금 전에 박건우 선수가 속으로는 뭔가 도끼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세 선수가 입단도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입단도 거의 같은 시기에 했고 또 이제 국가대표 육성군으로도 같은 시기에 들어와서 국가대표로 올라간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잠깐 동안의 시기에 송지훈, 박하민 선수가 먼저 국가대표로 올라가고 박건우 선수만 못 올라갔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제가 매일 이렇게 지켜봤을 때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는 선수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내가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게 딱 말은 안 해도 정말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참 순하고 착한 친구인데 네. 속으로는 그런 뭔가 도끼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뭐 비슷한 또래들은 많은데 동갑에 있어서 좀 더 자극받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있죠. 그러면서 함께 또 성장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동기부여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저희도 이제 항상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더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제일 좋은 동기부여는 동갑내기가 성적내는 게 제일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네.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악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둑에 있어서는 현재는 그래도 AI들이 얘기해주는 쪽은 100쪽이거든요. 뭐 그렇지만 네. 큰 차이는 아니고요. 네. 이돌이 잡힐 형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흙이 압박을 하면서 뭐 따내거나 또 형태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되겠고 또 좌변 쪽으로 이제 압박을 해가면서 결국은 미세한 승부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현재 확정가는 백이 많고 흙이 두터움을 통해서 추격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바둑 TV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AI를 4개를 보여줘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네. 분명 그 움직임도 눈에 바로 보이고요. 재밌거든요. 네. 근데 단점이 이 AI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 바둑을 보는데 형세 판단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집을 안 세고 그래프를 먼저 네. 보게 되나요? 네. 실력이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프로 기자들도 기보를 놓아볼 때 또는 이제 인터넷상으로 연구를 할 때 승률 그래프 또는 승률 수치를 안 보고 먼저 판단을 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둑을 다시 기보를 놓아볼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 인공지능의 수치 이것을 네.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시간만 있다면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전부 믿지 말라고 그렇죠. 집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보고 너무 의지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백이 저 정도 그래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이 네. 완벽하게 두었을 때 또 흙이 완벽하게 두었을 때 저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하게 두기는 또 어렵고 네. 승부는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지난 라운드 때 제가 봤었는데 지금 그 AI 대회에 나가면은 우승하는 AI 중국 AI 네. 있잖아요. 그 AI도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뭐 들릴 때가 다 있습니다.
특히 끝내기 부분에서 또는 수익기 부분에서도 네. 그러니까 참고를 하고 또 배울 점은 많기 때문에 배울 점 배우되 맹신은 네. 그렇죠. 맹신을 하는 것은 조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바둑이 중국됐다고 합니다.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까 저희가 본 상황에서 모양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네, 신민준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셔터 내리고 상대를 안 해주면서 연결하면서 그냥 이제 집으로만 갔었거든요. 됐을까요? 백이 공격을 좀 더 강하게 갔어야만 했을까요? 결국은 타협이 된 이후로는 신민준 선수가 승세를 확립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한 번 정도는 이창석 선수가 좀 심하게 공격을 할 찬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놓치면서는 먼저 입었던 실리의 피해를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또 신민준 주장의 완벽한 계산 능력을 볼 수 있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선취점을 가져가고요. 앞서 저희가 안정기 선수의 바둑도 좀 우세한 것으로 확인을 해봤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에서는 한국물가 쪽에서 좀 기우는 형세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창석 선수는 1라운드에서 이어서 2라운드에서도 강적 신민준 선수를 만나면서 연패에 빠졌고요. 신민준 선수는 1라운드 패배를 씻어내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 나가는 한국물가정보. 그렇다면 일국, 2시간 대국이 더더욱 중요해지겠는데요. 네. 자, 흑이 따내고 네. 빈 삼각 백이 다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젖혀서 이도를 이제 계속 압박을 하면서 살아라. 당장 잡으러 가지는 않고 한 번만 봐줄게. 지금 여기까지 두면서 이제 집으로 득을 보고 있죠. 물론 막아서 차단하는 거 큰데 그러면 이제 뭐 또 한 번 칼끝을 겨눌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백으로 하여금 살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참 애매하네요. 살아야 될지 여기를 두면서 버텨야 될지. 수익기가 필요한 장면인데 1분 안에 둬야 되니까 왠지 어렵습니다.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박하민 선수. 여섯. 뭔가 중앙 안정적으로 쪽인가요? 살려고 살아도네요. 네. 자, 고개를 한번 갸웃거리고 착수를 했는데 자, 완성을 했고요. 흙도 넘어가는 것도 크고 이쪽도 아주 큽니다. 여기를 두면은 다음 손 뺐을 때 바로 빈 삼각으로 꼬부리는 수가 있어서 이쪽을 갔을 때 백이 이제 받기가 좀 까다롭고요. 이런 식으로 받아준 다음에 한 칸 뛰어서 좌변 쪽 집도 늘어나죠.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는 박건우 선수네요. 여기 오고 치거나 이어서 끝내기 하는 것도 물론 매우 크고요. 선수 의미도 있습니다. 손 빼면은 붙이고 당장 끊어버려서 자충이라서 지금 큰 수가 나거든요. 네. 차분하게 전체를 훑어보는데 바둑은 만만치 않습니다. 삼국도 종국됐다고 하네요. 안정기 송태곤 선수의 바둑 잠시 다녀와 보시죠. 일단 우변에 대한 검토인데요. 사실 송태곤 선수가 우변 2선 붙이면서 흐름이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네. 바뀐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뀐 게 아니라, 네, 역시 그 얘기를 아. 하죠. 네, 거기 막혀서는 어느 정도 백 쪽으로 확 기울었고요. 뭔가 상대 이 머릿속을 흔들어 놓으려다가 결과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삼국 속기대국 승자는 안정기 선수입니다. 시즌 첫 승을 올리는 안정기 선수. 네, 팀에게 승점을 보태면서 한국물가정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 판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가 뭐 팀의 스코어는 모르겠지만 팀이 막판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됐고요. 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갑니다. 계속해서 받으란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받으면 또 압박을 해서 이렇게까지를 응수를 시켜두겠다. 좀 억울하네요. 뭐 이렇게까지 다 받아야 되는지 좀 억울한데 이게 받아야 되면은 흑이 거의 이득 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득을 받거든요. 네,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안 받으면 당장 뭐 이렇게는 아니면 뭐 입구자로 붙인다든지 해서 다 받아줍니까? 박하민 선수 이제 중앙에 늘어두는 것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늘어두는 것까지 다 받아야죠. 저는 받더라도 뭐 이런 곳으로 받던지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뭐 이런 곳을 밀면서 나가 끊는 맛을 노리면서 좀 더 버티면서 받지 않을까. 네. 뭐 찔러서 맛을 남겨둔다든지 가장 착하게 받아놓네요. 이렇게 두면 늘었을 때도 거의 받아야 돼요. 흑이 정말 압박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압박을 해냈고 백이 5집 났습니다만 흑도 좌하 쪽의 집으로 많이 득받고 중앙 쪽도 지금 이 두 개의 교환으로 인해서 나중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집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르게 받는 방법 찾아볼까요? 근데 지금은 다르게 받더라도 이 교환 자체가 조금 악수가 돼 있죠. 이미 악수가 된 건가요? 예를 들면 아까 그냥 이런 곳을 두었더라면 네. 이 교환을 할 이유가 없었고요.
지금도 저는 참 마음으로는 뭐 이런 곳 밀거나 네. 다르게 받고 싶은데 여기 받는 순간 다음에 찔러 갔을 때 안녕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르게 받긴 받았는데 이 정도는 된다. 여길 찌르면 단수 쳐서 아슬아슬하긴 하네요. 이으면 연결은 안 되는데 네. 이제 흙이 끊어갈 수는 있는데 흙도 전체가 미생이다라는 거죠. 여기 끊기면 흙이 다 잡히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흙도 아, 네. 네, 흙도 좀 무턱대고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뭐 늘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늘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막아서 아. 네, 다시 한번 받으라고 하고 지금은 남은 끝내기가 상변 그리고 좌변입니다. 네. 결국은 미세하게 갈 것 같아요. 네, 흙이 상변을 택하면 좌변을 뺏기게 되는 거고 좌변을 가면 상변을 뺏기게 되는 건가요? 여기를 이으면요. 네. 이 좌변 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를 붙였을 때 차단이 안 되니까 끊겨서 안 되니까 이으면은 뭐 이렇게 맞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렇게 받아야 되면은 흙이 상변 가고 좌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을 받아야 될까요? 석점을. 그럴 수도 있어요. 잡아서? 이렇게 둘 때 이제 여기를 받으면 좌변은 훨씬 덜 당합니다. 대신 네. 이쪽은 또 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이을 때 백이 아리까리하네요. 네. 어느 쪽으로 받아야 될지. 흙이 이 공격 압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냈어요. 집을 최대한으로 집으로 득을 본 것 같아요. 좌변 쪽도 아주 깔끔하고 두텁게 그리고 나중에 넘는 수까지 남겨두었고 중앙도 이 압박 두 개와 지금 하변 막는 수까지 얻어내면서 뭐 거의 공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이 되면 마지막 흙 중앙을 이용해서 백이 먼저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겠네요. 일곱, 여덟, 백이 그래서 여기 두 수를 투자한 것 그리고 네. 난 지금 둔 것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붙여서 두는군요. 흙이 여기를 이었더라면 백이 뭔가 이런 곳을 먼저 뛰는 것이 백의 의도였고 흙도 그게 싫어서 여기를 붙여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쪽으로 바로 받아버리죠. 이 의미는 이제 있는 수가 선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붙이는 수가 사라졌으니까. 여기를 붙이니까 갑자기 그래프가 백 쪽으로 악수교환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뭐 들여다보거나 한 것도 아니고 붙여서 정리를 하는군요. 백이 먼저 뛰는 게 싫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 이상은 계속 둬야 되겠네요. 좌변 쪽을. 단수가 선수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넓힌다든지 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리하고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지금 뭐 끝내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네. 우선은 미세한 승부다 보니까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끝내기 크게 계산해야 되고 또 계산 계가 한 번 더 해봐야 되고 네. 어렵습니다. 자, 저에게도 1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연장을 통해서 판단을 해볼 텐데요. 근데 정말 그래프는 아까보다 100 쪽으로 좀 더 기운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교환이 악수란 뜻이네요. 오히려 제가 흑이면은 이렇게 둬서 이렇게 받아주면은 득봤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지만 덤 세팅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자,
아직 남은 공간이 많습니다. 자, 미세하게 흘러가는 상황. 이제 잠시 후면 또 빅매치 강동윤 최철원 선수의 바둑이 이어집니다. 이 바둑 잠시 2부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